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건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형훈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자탄풍의 네.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강민승 님이 청해 주셨고요.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네. 이 노래는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네. 사연으로 이 노래 좋아하시는 이유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인생에서 네. 더없이 푸르던 시절이 이 노래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영원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봄이니까. 좋죠, 좋죠. 네, 봄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항상 음, 약간의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음. 아련한 그런 게 떠오르는. 그래서 봄을 타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오늘 낮에 눈에 띈 띈 소식들을 소식들부터 시작해 전 보겠습니다. 이거 제 친구도 딸한테 이거를 사주느라고 정말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이게 16년 만에 저 포켓몬빵이 재출시가 됐는데 뭐, 열풍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앞에는요. 개점 시간 한참 전부터 장사진을 치는데 예. 오늘 한국일보 기사 중에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가 이 현상을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새벽 2시부터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시요? 그리고 와. 동이틀 무렵에는 이 줄이 100명으로 늘어났고요. 오전 7시에 도착한 엄마. 애들이 원해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번호표도 못 받았다. 이게 이 줄이 뭐냐면 예. 포켓몬 빵을 사는 번호표를 받는 줄이라고 합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예, 이렇게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음.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샤넬의 오픈런 이런 건 들어봤지만 들어봤죠. 예. 포켓몬 빵 오픈런입니다. 아, 예사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아빠인데 네. 저는 뭐 하고 있었나? 저도 그러니까요. 줄 섰어야 되나? 네. 그리고 이게 요즘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을 가리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걸 띠부띠부실이라고 한대요. 띠부실이 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서 띠부띠부. 우리 팀에 네.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띄었다 붙였다 하는 실이래요. 띄었다 붙였다 실. 그래서 띠부띠부 실이래요. 이 띠부실을 빵 안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픈런을 하는 거라고 옛날에 합니다. 핑클빵 이런 거 그렇죠. 국진이빵. 이런 것도. 거기도 빵은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솔직히 맛이 별로 그렇죠. 없었어요. 응. 스티커만 모았어요. 그래서 띠부씨를 위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제조사는 이 띠부씨를 넣은 다른 제품을 출시해서 대체제를 시장에 내놓으면 저 포켓몬빵의 품귀 현상은 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그 대체제도 또 품귀 현상이 되는 게 아닐까요? 두 종류로 그럴 수 있죠. 오픈런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아이, 참 참. 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성철님이 국진이빵이 제일 맛있었다고. 핑클빵은 제 기억에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진이빵 맛 기억나세요? 전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저는 국진이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핑클빵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국진이빵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요즘 젊은 먹었던 친구들은 빵의 몰라요. 기억은 이렇게 비닐 포장지에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사 먹었던 빵은 보름달. 보름달 빵 알아요? 몰라요. 보름달 저. 몰라요? 땅콩 샌드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선배랑 대화하면 자꾸 잊고 보름달이나 살던 땅콩 나이 샌드. 차이가 느껴져. 보름달이나 땅콩 샌드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자막도 띄워주시죠. 네. 아, 중국이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네, 황당한 최근 주장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국에서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지역의 방역 당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염원이 우리나라 의류다. 아니 한국 옷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한국발 화물에 대한 핵산 검사와 살균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건드리고 중국입니다. 있습니다. 네. 관련 뉴스를 대부분 매체에서 다루긴 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전해드릴게요. 네. 대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이게 뭐냐? 맞냐? 음. 이렇게 조목조목 중국의 근거를 따져봤는데 네. 중국 매체들은 그래요. 예, 오미크론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물건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길다. 그런 연구 결과를 인용했고 근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뭐 그렇죠. 뭐든 반감기라고 그렇지만. 그러죠. 네, 반감기. 네네네. 근데 한국산 의류를 배에 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이러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예요. 14일, 네, 보름. 네. 그 정도인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2주 뒤에까지 그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것이냐. 굉장한 글쎄요. 바이러스네요. 뭐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네. 보거든요.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중국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되나. 이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에.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위해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뭐 확산에 대한 핑계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어거지로 지금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핑계를 다른 나라에 대면은 참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참 화가 많이 화나죠. 나겠죠. 파운드리님이 보름달이 요새도 나온다고 댓글을 네? 달아주셨어요. 대형마트 그래요? 가면 세 개가 들어있는 걸 판다고 하십니다. 네. 아니 요즘에 또 옛날 그 불량식품들도 팔고 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보름달이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쭌쭈닝님이 지장구님 이거 읽어주세요. 8초 뒤에 어제 급 뉴스 특보하느라 고생한 엄주원 하나의 엠보드 톱5가 시작됩니다. 엄주원 하나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짝짝짝. 요즘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특보를 그렇고, 하셨군요. 그제도 네. 그렇고. 보름달 바리에이션, 보름달의 베리에이션도 다양해졌어요. 보름달은 편의점에서 팝니다. 보름달은 설탕 씹는 맛에 먹죠. 뭐 여기 거의 비슷하신 분들 많으시군요. 네. 아폴로는 불량식품이 아닙니다. 네, 아폴로를 딱 겨냥하셨습니다. 네, 아폴로는 불량식품은 아닙니다. 네, 저는 아폴로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쫀득이 이런 네. 거. 네, 보름달은 편의점에 팔아요. 보름달 맛 없던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배적이네요. 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스미님 뉴트로 열풍으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실현 중이다 이러셨습니다. 데드크로스님 쫀득이도 편의점에서 팝니다. 그렇군요. 네. 구관이 명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식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나 연식이 오래된 물건들을 좀 아니 보름달 빵이 먹을래 취하지 이렇게 맙시다. 열광하시죠? 네. 먹어봐야겠네. 안 먹어봤어요 안 보름달빵을? 먹어봤어요. 보면 기억날려나? 이렇게 그 이름은 보름달처럼 기억이 안 나요. 둥그런 빵이에요. 그래서 스폰지 케이크 같은 거 보름달처럼 둥그런 스폰지 케이크 이렇게 위아래 놓고 가운데 이렇게 크림을 바른. 저 어린 척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한 주간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 아나운서의 엠보드 톱5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MBC 타이틀을 달고 나간 뉴스 중에 일주일간 가장 많이 본 뉴스 베스트 5 먼저 5위입니다. 오늘도 5위부터 네. 100만 뷰를 넘겼어요. 조회수가 엄청나네요. 120만 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뉴스들을 많이 보시네. 그러니까요. 참. 저희 네. MBC 뉴스를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 네. 감사드리면서 네. 출발해 볼 텐데 지선배는 운동은 좋아하세요? 저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잘 좋아하세요?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좋아하세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거의 골프도 뭐 치고 이 정도면 운동 광이다라고. 운동 광인데 잘은 못합니다. 에이 잘하실 것 같은데. 잘은 못합니다. 수행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프로야구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개막했어요. 네. 관련 소식이 5위인데 저는 체육 전공자거든요. 그렇죠. 물론 선수 출신은 그렇죠. 아니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 끼고 네. 매주 축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수만 쳐요? 축구 광인데 야구는 오늘 이 방송의 어떤 그 시나리오라면은 제가 좋아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솔직하게 안 좋아해요. 전 야구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네, 파운드리님이 겉보기에도 운동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이 보인대요. 주원 씨가. 네. 운동은 뭐 그리고 생활인데. 여기 자 홍승표님 아재 개그십니다. 운동권 엄주원 하나. 어허. 운동권입니다. 엄주원 운동 하나. 광으로 해주시죠. 네. 뭐 야구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직관 가면 엄청 재밌더라고요. 직관 가면 엄청 재밌죠. 아, 저 직관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세요. 2011년에 SK와 삼성의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오. 경기를 보러 갔어요. 10월 31일이었어요. 야 코리안 시리즈면은 저는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꾸역꾸역 보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보기 쉽지 않은데. 근데 티켓 구하기도. 저는 근데 두산 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두 팀 중에 어디가 이겨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이거 TMI입니다. 듣기 싫으신 분들은 잠시 화장실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이 SK 팬이었어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저희가 앉기는 삼성 관중석에 앉은 거예요. 표를 그쪽으로 구하셨구나. 구한 거예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제가 저는 근데 아들을 위해 SK를 계속 응원했죠. 게다가 삼성 그 1루수 그 관중석이었기 때문에 정말 삼성 골수 팬들이 앉아 있는 사이에서 제가 계속 SK를 응원했다가 SK를. 이제 거나하게 한 6회쯤 지나가면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 취하죠. 약간 취하십니다. 취하죠. 취하시기 때문에 거나하게 취하신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칠 때마다 마구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욕이라는 게 어떤 야, 뭐 쌍욕이에요? 쌍욕입니다. 아니, 쌍욕도 하셨어요. 진짜요? 야, 뭐 너 뭐 어쩌고 하셨는데 우리 지선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아니죠. 받아치셨어야죠.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들 놈이
한 설마. 7회쯤 되니까 승기가 삼성으로 좀 기울었어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자꾸 욕을 하니까 이 아들놈이 갑자기 삼성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이야, 엄마는 뭐가 돼? 엄마 편을 근데 제가 들어야지. 그렇다고 거기서 또 갑자기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노선을. 그랬더니요. 야. 어떤 분께서 저한테 어떤 분께서 네. 아들도 삼성을 응원하는데 어.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자, 혼자 살겠다고. 정말 TMI였습니다. 엄마를 네. 버린. 정말 그러나 TMI였습니다. 사회생활 왠지 잘할 것 같은. 어쨌든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두산 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TMI이긴 한데 재밌네요. 네. 아, 토닥토닥 빌로바티브님. 아, 배신자 지장군님. 아들. 아들이 정무적 감각이 있다. 아, 긍정적인. 아, 생존 김재인님. 본능이라고 하죠. 네. 아, 참 알겠습니다. 아, 매번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으로 엠보드 그 소식이 네. 출발해서 좀 어두웠는데 오늘 스포츠 소식으로 출발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활기차고. 네. 그런데 오늘 저도 TMI. 네. 아, 오늘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공교롭게도 네. 저희 신입 아나운서가 정영한, 박소영 두 명이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우리 소영 씨가 첫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탑5 안에 든 거예요. 야구가 탑5 안에 네. 드는 거예요? 소영 씨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야구가 탑5 안에 드는 건 굉장히 드문데 왜 뭐- 거기 패싸움 같은 거 아니 아니면 이거 들기 진짜 어려운데? 쉬운 일이 아니고 네. 또 그 친구 개인적으로도 첫 방송이 탑5 안에 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이례적으로 앵커 멘트를 안 잘랐습니다. 아, 후배 네. 아나운서의 홍보까지 책임져주는 이 아름다운 선배의 배려. 그러니까요. 박수영 아나운서가 꼭 알아야 될 텐데. 영상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응원해 주세요. 보시죠. 올 시즌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5개 경기장에 6만 7천여 팬들이 입장한 가운데 개막전부터 엄청난 대기록이 나왔는데요. SSG 선발 투수로 나선 폰트 선수가 KBO 최초로 9이닝을 27타자 퍼펙트로 끝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프로야구. 벚꽃까지 만개해 팬들의 가슴도 설렜습니다. 에이지테이스 화이팅! 사라졌던 치킨과 맥주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개막전 시구는 KT의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시구자가 나서는 대신 불꽃이 와이어를 타고 내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폭파시켰습니다. 시구 대신 시포를 맡은 허구현 총재는 관례를 깨고 어린이 팬에게 개막 선언을 맡겼습니다. 저 경기가 엄청난 대기록을 낳은 경기였죠? 그렇죠. 네. 예. 퍼펙트 투구 이게 네. 야, 40년 그러니까 KBO 역사가 40년 되는 줄도 몰랐어요. 물론 오래된 줄은 네, 알았지만 82년에 시작해서 그렇죠. 올해 40주년 의미 있는 그렇죠. 해인데 물론 외국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우리 KBO 선수잖아요. 네. 폰트 선수가 대단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위력적인 삼진으로 땅볼, 뜬공 이렇게 음. NC 타자들을 모조리 돌려 세웠고요. 네. 그 누구에게도 일루를 1루 진루조차 허락하지 허용하지 않았군요. 않은 네. 겁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SSG 타선 뭐 한 거예요. 그런데도 0대 0으로 그러니까 9회 말이 말입니다. 끝난 거예요. 연장까지 갔죠. 네. 그래서 9이닝까지 퍼펙트 투구는 달성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연장에서 네. 이제 내려오면서 네. 뭐 감독은 이제 선수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도 합니다만 팬들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막전 9이닝 퍼펙트 이거 진짜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게다가 40년 동안 SSG가 처음이에요. 지금 LG와 함께 네. 3연승을 달리며 1위를 하고 있는데 음. 게다가 김광현이 이번에 SSG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네. SSG에 대한 관심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야구 팬 나오십니다. 네. 자, 댓글에요. 게임을 끝내지 못해도 대단했다. 네. KBO 역사상 가장 가장 위대했다. 가장 완벽한 피칭이었다. 이렇게 폰트 선수를 지켜 그리고 이 세웠습니다. 적의 조회수가 이렇게 경기가 저렇게 5위에 들었다는 거는 음. 관객이 돌아온 거에 대한 그렇죠. 사람들의 그 예, 기쁨이 예. 컸을 것 같아요. 정말 무관중이었잖아요. 오랜만에. 계속.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포츠는 직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치맥 먹으면서 이제 야구를 보러 갈 수 있게 됐구나. 음. 그 감격이 이 기사를 5위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4위 자,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13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4월 2일 보도된 박진주 기자의 리포트.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후드티를 입은 키 큰 남성 3명이 작은 키의 여성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갑니다. 3인조 강도는 식료품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인 61세 한국인 여성을 노렸습니다. They started stabbing her. That's when Louis' father told him about it and they ran after them. 비명 소리를 들은 피자 가게 주인은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고
흉기에 찔리면서까지 강도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They stabbed us like they stabbed a woman, you know, poor defenseless Asian woman that was just going home because they're cowards. And now people like us who are not cowards, you know, we fight back. 전직 군인 출신인 피자 가게 주인 루이 씨는 강도의 칼에 척추 옆을 찔렸고 68세 고령인 아버지 카짐 씨는 팔과 등, 배를 9차례나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영상 저분은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정말 네. 끔찍하기도 해요. 네. 9번이나 그러니까 찔리면서 우리 말입니다. 한국 여성을 구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이후의 상황을 네. 간략히 정리를 네네. 해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격투를 벌이면서 시간을 번 덕분에 뉴욕 경찰이 3명 중 2명을 붙잡았습니다. 네. 체포했고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는데 알려지자마자 모금 사이트 일주일 동안 그 후원이 이어졌는데 8억 원. 야, 8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돈줄 내주고 싶네요. 접히졌지. 네, 진짜 돈줄이 난 우리나라였으면 거예요. 돈줄 내줬을 네, 텐데 66만 이러셨어요. 달러니까 돈줄 내줘. 어마어마하죠. 근데 돈줄이 실제로 들어왔네요. 네, 돈줄 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분들도. 네. 그 방금 보신 그 피자집 사장 루이 씨가요. 지금 다쳤지만 난 내일도 또 구할 거다. 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또 시민을 구할 거다라고 네. 밝혀서 감동을 자아냈고 네. 뉴욕 한인회가 우리 한국 여성을 구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의인상 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도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저 여성하고 제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도 참 네, 감사하네요. 저도. 그렇죠? 한인이란 일로. 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는 3인조 강도를 향해서 돌진을 못 할 가죠. 수가 있다는 네. 거는 정말 도망가는 대단합니다. 게 일반적인데 정말 네. 대단하고 감사한 거듭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 댓글에도 네. 한국인을 구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남을 위해 저렇게까지 헌신한다는 거 또 구하겠다는 발언 너무 멋지다. 네. 이런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3위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면요. 배달 관련 소식이에요. 15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프리데스크에서도 네네. 배달 관련 소식 굉장히 많이 많이 했죠. 나왔었잖아요. 네, 어제도 뭐 했고. 어제도 우리 배달의 비용자 줄었다는 얘기 했죠, 했고. 했죠. 근데 그 뭐 이번 주에는 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그건가요? 맞습니다. 3위가? 맞습니다. 148만 번, 한 150만 뷰 정도 조회된 네. 이번 주 3위인데 자막 띄워주실까요? 네. 아, 점심 식사를 배달하던 중에 40대 라이더가 여성분이셨죠? 네. 네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요즘 스쿠터뿐만이 아니고요. 경차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분도 많고요. 네네. 전기 자전거, 네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고 경위가 이렇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 교차로 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49세 여성이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1톤도 아니고 5톤 화물차에 어후. 치인 겁니다. 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정식 배달 노동자였고요. 피해자가 2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분이셔서 조금 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건데 네. 처음에는 그 하루에 7만 보 이상 걸으면서 7만 보? 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전기 자전거를 이달 초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배달 일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네. 옷도 지금 뭐 댓글에서도 네네. 네, 집에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배달일 하던 분이라고 하던데 남은 애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셨고 참. 아유 참 5톤 화물차면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이 안 가죠. 인도에 계속 그 고인을 추모하는 화환이 놓이고 있고요. 동료 네. 노동자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달 들어서만 그 라이더 사망이 4번째. 네. 그러니까 매주 한 번꼴로 사망 사고가 난 건데 안타까운 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네. 또 플랫폼 업체의 정책 때문에 운송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 제도적 보완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장례식장 구하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코로나 사망자가 많아서. 네. 그래서 내일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례식장도 요즘 난리더라고요. 네네. 댓글에서도 뭐 명복을 비는 댓글이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다음 가겠습니다.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190만 뷰를 기록한 정동훈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공군 훈련기 2대 충돌 소식은 네. 다 아실 거고 이 소식은 낙하산이 펴졌는데 왜 전원 사망했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네네. 영상 보시죠. 네. 낙하산 2기가 펼쳐진 채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KT-1 훈련기 2대가 충돌한 뒤 탑승자들이 비상탈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각 훈련기에 타고 있던 학생 조종사와 교관 4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 탈출 전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낙하산에 매달린 탑승 인원들이 움직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훈련기가 날개 없이 동체만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락 전 두 훈련기의 충돌이 탑승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KT-1 훈련기는 지난 2000년부터 초급 전투기 조종사들 교육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낙하산이 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충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충돌 당시에 너무나 충격이 컸고 네. 결국 전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 5분 간격으로 이제 전투기가 네, 이륙했거든요. 네. 근데 날개끼리 부딪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학생 조종사 교육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저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무슨 안전장치가 되게 강하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죠. 네. 우리도 운전면허 시험 보면 그 일반 차와 다르게 브레이크가 네. 그 교관 밑에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즉시 대처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 조종관이 그 뒤에 앉은 교관석에도 조종관이 있어서 네. 충분히 대처는 가능한데 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붙어버리면 조종관을 쥔 교관도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교육받는 조종사들은 말 그대로 초보니까 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뱅이꼴님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자식을, 가장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공을 수호하는 분들을 잃었다. 안타까우니 원인을 찾아내서 제발 방지해라. 이런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네. 말씀입니다. 자, 그럼 1위만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1위가 600만 뷰였잖아요. 역대급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조회수가 어떨까 좀 기대가 이번 되는데. 주에는 그것의 절반, 300만 뷰긴 한데 이것도 300만 뭐 뷰도 꽤 많네요. 엄청 많이 네, 본 거예요. 네, 그렇네요. 박소희 기자 리포트인데 우선 자막부터 보실까요? 지도자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지도자가 우리를 죽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싶었더니 스리랑카 이야기예요. 스리랑카, 네. 대통령 집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경찰 차 벽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경찰은 또 최루탄을 막 엄청난 뿌리면서 격한 맞섰어요. 시위였군요. 네. 네. 시위대는 해산을 거부했고 일부 지역에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그런 소식인데 왜냐하니 정부는 단전 시간을 13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단전 시간을 하루의 절반 이상을 선풍기도 못 켜고 냉장고도 못 돌아가고 생산비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대통령 책임져라 이렇게 시민이 거리에 나선 이유죠. 근데 생산비가 없어서 전력을 단전을 13시간이나 할 정도의 지경이 왜 된 겁니까? 지금 코로나 스리랑카. 때문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연료가스 급등했는데 정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달러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 빈국이죠, 순위가 한 스리랑카. 93위 정도. 가난한 나라가 먼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참,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아요. 오늘도. 네. 네. 언제나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무겁네요. 훨씬 많죠. 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 봤고요. 8초 네. 후에 오늘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큐시트가 좀 새로워요. 네네, 그러니까 뭐죠? 이번 주 들어서 큐시트가 이렇게 보면 음. 저희 MBC가 보도국장하고 보도국 그 팀장을 인사가 났죠? 다 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달라져서 그런지 달라진 팀이 만드는 큐시트여서 그런지 이번 주의 큐시트가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어제는 민생으로 출발했고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되죠? 오늘도 일상을 생각하는 뉴스가 일상. 톱입니다. 하늘길을 다시 연다는 소식이 톱입니다. 여행. 그래서 네, 네네. 이게 코로나 관련 소식이지만 이걸 톱으로 한 걸 음. 보면 약간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뉴스데스크가 되겠다는 그렇죠. 새로운 보도국장의 그 방향성이 조금 보이는 것처럼 올해는 저는 느껴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네. 갈 수 있을지 그 모르겠네요. 다채웠던 국제선 하늘길이요. 네네. 오늘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5월부터. 국토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음. 코로나 이전 시점의 절반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드디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작이 5월인데요. 5월부터 지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운항 규모가 8.9%에 불과해요. 그거를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을 계속 증편해서 연말까지는 절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하늘길이 언제
얼마나 열리고 이번 여름 휴가를 해외로 다녀올 수 있을지 아하.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소식은요? 톱 기사를 필두로 해서 톱블록이 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방역당국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부겸 총리죠. 네. 김부겸 총리가 엔데믹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조심해야죠.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데믹은 감염병을 이제 풍토병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절독감처럼. 네. 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엔데믹입니다. 다 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2시까지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게 한다든지 쓰지 않아도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네.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 거쳐야 하고 어떤 조건이 실현돼야 하는지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알아볼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입니다. 확진자 수인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자막 좀 보여주실까요? 볼까요? 네. 아. 17만 명, 20만 명대 아래로 내려와서 꾸준히 줄고는 있습니다. 더 줄여야죠. 그래서 지금 뭐 어제보다 4만 300명 가까이 더 줄어든 숫자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니까 네. 계속 감소 추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인내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 계곡 살인 사건 단독 보도도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 네, 봐주세요. 단독 보도 꼭 오늘 보셔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네. 뉴스데스크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